안녕하세요. 4월 17일 월요일 생활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봄하면 본격적인 졸업과 결혼식 등 행사가 많은 계절이죠. 이런 행사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행사 주인공들은 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해법을 제시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생활상담에 출연해 주신 분들은 처음 출연해 주시는 싱크덴탈의 데이빗 심 선생님, 프랜시스 오 선생님이시고요. 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신데요. 네. 네, 오늘 월요일 날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방송국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는 특히 행사가 참 많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인 치아 검진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행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준비를 이제 치아 쪽으로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병원 어떠십니까? 예, 병원도 이제 시즌이 확실히 타는데요. 네. 사실 제일 큰 거는 그 치과 보험 때문에 시즌이 많아요. 그래서 아,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땡크덴탈에서 대부분의 보험을 이제 받는데요. 11월, 12월 요때 제일 많이 오시고요. 치과 보험이라는 게 의료보험이랑 좀 달라서 1년에 보통 한 1,000불에서 2,000불 요 정도 이렇게 애뉴얼 맥스라 해서 그 맥시멈이 있고 그거를 12월 31일까지 다 못 쓰시면 그 돈은 없어져요. 그리고 1월부터 리셋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있다 하면은 12월에 주로 오셔서 시작을 하고 뭐 내가 신경 치료를 받고 크라운을 할 거다. 그럼 12월에 신경 치료를 하고 1월에 크라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좀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11월, 12월이 항상 제일 바쁘셔서 그때는 거의 환자분이 더블 이렇게 되시고요. 네, 그러면 1월, 2월, 3월부터는 조금 슬로우해지고 다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기적인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거의 연말에 많이 몰리시는 거가 그렇죠. 되겠네요. 특히 보험 있으신 분들이 연말에 오셔서 검진 받으시고 받으시면서 내가 뭐가 필요했는지 알고 올해 보험으로 그냥 나는 이제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이제 1월 와서 정리하시고 또 이제 그런 보험이 남으니까 놔뒀다가 또 여름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 하시고 겨울에 이제 오셔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 11월, 12월에 사실 그때 오셔서 내 보험이 남아 있는지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 하는 게 스마트한 그렇구나. 예. 제가 알기로는 치과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치과만 가면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쓰게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험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군요. 네, 맞아요. 네, 대부분의 많은 네. 치료들이 이제 보험으로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나 치아 미백 같이 이제 미용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보험에서 안 해줄 때가 좀 많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이다 하면 커버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뭐 임플란트도 밑에 픽스처 같은 뼈에 박히는 이제 픽스처는 이제 보험으로 안 되는데 그 위에 올릴 크라운 같은 거는 또 네. 보험에서 해주고 이제 어. 보험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예. 그러면 환자분들은 그냥 필요한 부분만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고 나머지 그 보험 청구에 대한 거는 다 선생님들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해주시니까 그럼요. 저희가 병원에서- 신경을 안 써도 네, 특히 네. 교민 사회는 더 그래요. 이제 병원에서 음. 보험 전담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이제 뭐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일부를 받으나 환자한테 일부를 받으나 같지만 환자한테는 다 부담이기 때문에 네. 보험을 이제 맥시멈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죠. 그렇구나. 보험 커버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 보험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좀 하시고 네, 치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서둘러서 하시는 그런 또 지혜가 또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 정기적인 치료가 말고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용 목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보통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면 미소가 아름다우면 그냥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연예인분들이 워낙에 한국에서도 미백을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들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네, 그런 이런 치아 미백에 대한 문의도 좀 많이 오시나요? 네, 항상 20대, 30대 여성분들은 이제 치아 미백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뭐 하고 나면 항상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이 이제 하고 나면 너무 시리지 않으시냐, 얼마나 이제 효과가 가냐,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냐, 이제 그런 걸 물으시는데, 항상 이제 저도 할 때마다 이제 좀 주의사항을 드리는 거는 그 하고 나면 당연히 시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제 그래서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으시고 하루 이틀이면 다 없어지셔서 충분히 예,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그건 아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가 시린 부분은 이제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번 정도를 한 번에 받으면 좋은 건가요? 한 번 시작하시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필립스 줌 화이트닝이라고 이제 치과에서만 쓰는 그런 화이트닝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1시간 동안 받게 되세요. 1시간 동안요? 예, 1시간 동안 네. 15분씩 4번 네. 사이클로 해가지고 이제 1시간 받는데 어떤 분들은 시려서 두세 번만 하고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시리는 분들은 1시간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왕 하는 거 아파도 나는 확실한 걸 원한다. 그러면 이제 풀 사이클로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1시간. 아셔야 되는 네. 게 첫째는 요즘에 나오는 거는 재료들이 좋아져서 치아를 손상시키진 않아요. 그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손상시키지는 않고 이제 방법이 치아가 보면 약간 이런 스킨 땀구멍처럼 이렇게 모공 같은 게 있는 개념이라 그 안에 있는 색소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얘지는 거라 치아를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 색대로 조금씩 돌아와서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는 원래 색깔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신 후에는 절대로 한 1이틀 심지어 일주일 정도까지는 이제 와인이나 레드 와인이나 빨간색 스파게티 이런 거 먹으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구멍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다시 있기 들어가서.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피하시고 플랜을 짜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본인이 즐겨 먹는 음식의 종류나 뭐 색소 아니면 기호식품들 뭐 담배나 술이나 뭐 이런 거의 영향 때문에 치아 변색이 좀 쉽게 빨리 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겠네요. 그럼요. 제일 안 좋은 게 그린티예요. 사실 커피가 아니고요. 네. 우리 왜 중국집 가면은 그 도자기 밑에 갈색으로 스테인 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린티 이런 차 계열이 스테인이 가장 심하고 잘 빠지지도 음. 않고 그 다음이 커피, 그 다음이 이제 다른 그 투머릭 우리 카레에 들어가는 네. 그런 노란 거 그런 색깔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린티가 더 안 좋다는 거는 다 그래서 저희가 커피나 티 커피를 알고 드시고 있는데. 바로 물을 한 모금 드시면 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헹굼의 효과를 보는 네네, 거군요. 바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구나. 보통 초창기에 이제 여기 젊은 분들이 미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때 보통 패키지로 뭐 2번씩인가 뭐 하셨어요. 처음에 하시고 뭐 2번째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는 스탠다드한 스텝인가요? 그렇게 2번씩? 그거는 병원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네, 저는 굳이 그렇게는 안 굳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람마다 너무 말씀하신 대로 네. 식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하시고 한 2년 정도 필요 없으신 분도 있고 하시고 또 나는 평소에 레드와인을 워낙 자주 먹는다. 그런 분은 1년에 2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패키지로 하셔서 뭐 가격 부담이 줄여지는 게 있다면 그것도 좋은 초이스일 수 있지만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미리 계획을 해서 여러 번을 이렇게 뭐 티켓을 그럴 끊듯이 필요는 끊거나 없다.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카톡 아이디 FM8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요. 생각하는 치과 플러싱 띵크덴탈 10,000개 이상의 임플란트 성공 케이스 컴퓨터 내비게이션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 교정 전문의가 협진하시는 투명교정 바쁜 직장인을 위한 일요일 진료도 합니다. 159가 노던 인근 띵크덴탈. 제가 정확한 주소를 40-19 150 스트리트 플러싱하고 갖고 있는데 맞습니까?
159가 159가. 네. 네. 가까운 데에 계시네요. 네. 근데 여기 일요일도 진료하신다고 나왔는데 맞아요, 선생님? 네,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날 한 달에 진료하고 한 있습니다. 번. 네. 네. 그러면 그 한 번은 고정적인 건 아니고 어느 주는 첫째 아, 주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바뀌나요? 고정적입니다. 한 달에 세 고정적이에요. 번째 주 아, 일요일. 좋은 정보죠.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정보네요. 셋째 네. 주 일요일. 네. 이날은 혹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료하시는 거예요? 11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길게 하시네요, 선생님. 네. 네.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오늘 오신 데이비시 선생님이 그 원장 선생님이 되시는 거고, 네. 네, 프랜시스 오 선생님이 협진 선생님이 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분 선생님과 라디오 생방과 함께 유튜브 채널로도 라디오 스트리밍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을 제가 또 한번 해드려 볼게요. 코로나 동안에 선생님들 물론 많은 업종들이 뭐 타격이 좀 있으셨겠지만 특히나 치과 진료 많이 코로나 때 좀 타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처음에는 당연히 뭐 겁도 많으시고 이게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항상 그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게 식당이든 뭐 어디든 은행이든 가면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면 마스크 써라 올려라 그러는데 저희는 반대로 들어오자마자 일단 내려라. 네, 그래서 오면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여기서는 마스크 쓰면 혼난다. 네, 그랬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겁도 많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협회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우주복 같은 거 덮어 쓰고 그러고 일하고서는 했는데 그러셨구나. 예, 근데 이 치과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 미백 이런 거는 또 다르지만 대부분의 통증 관련된 거는 놔두면 사실 더 심해져요. 그렇죠. 할 그래서 수밖에 없는. 네. 예, 제가 예전에 2008년 9년 그때 병원을 할 때도 이게 경제 위기가 오거나 해서 병원을 못 가시거나 하면 한 1, 2년 못 가세요. 근데 그러면 사실 더 큰 문제가 돼서 충치될 거 신경 치료돼서 오시고 신경 치료할 거 크라운 되고 임플란트 되고 오시고 하셔가지고 병원에 사실 그런 타격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오시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거를 얼마나 이제 빨리 병원을 오픈해야 할 수가 있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그랬죠. 그러셨구나. 네. 그러게요. 코로나 초창기에 워낙에 너무 다들 패닉 상태여가지고 다른 병원은 그냥 마스크 쓰고 가서 내과 진료를 받는다 하지만 치과는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이거를 벗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네. 다 이제 직원들도 겁나서 이제 안 나온다 말도 음. 많고 이제 특히 스케일링이나 이런 꼭 어떻게 보면은 당장 급하지 굳이 안 않은 해도? 것들은 일단은 해라 하지만 의사들한테는 니들이 마스크 3개 쓰더라도 와서 일단 아프다는 사람들 뭐 신경치료 발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리스크가 있지만 일단 뭐 생각보다 그렇게 리스크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았죠. 근데 네, 예전에는 맞아요. 저희도 겁이 났지만 그래도 했어야죠. 그래서 계속 선생님들- 오픈했습니다. 저희는 오픈하셨었구나. 응급치료들은 다 네. 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저는 줌으로도 이렇게 진료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네. 줌으로 카메라 켜고 앞에다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도 하고 했었어요. 네, 네네네. 한참 정말 심할 때는. 네네네. 네, 근데 다들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시고 자 이렇게 이제 위드 코로나의 이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치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꼭 머스트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없지만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적정한 어떤 시기 나이대가 있을까요? 스케일링은 이제 치아가 있는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이제 하시길 추천드리고 또 잇몸 상태가 안 좋다거나 이제 구강 청소를 잘 못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또 와서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치아가 생겨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 아이들조차도 스케일링을 예, 하나요? 처음 치아가 생기고 먹으면은 뭘 먹으면은 이제 치태 같은 게 당연히 이제 치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린 아이가 아니면 어른들도 그리고 할아버지 다 뭐 나이 상관없이 네. 다 제대로 청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네, 생각하는 치과 플러싱 띵크덴탈 10,000개 이상의 임플란트 성공 케이스를 보유하고 계시고 컴퓨터 내비게이션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 교정 전문의가 협진하는 투명 교정 바쁜 직장인을 위한 일요일 진료도 합니다. 40-19-159 스트릿 플러싱 전화번호 드릴게요. 718-358-5488 네.
한국어 상담 다 가능하신 거죠, 선생님들? 네네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 오시면 제가 조금 꼭 컨펌을 드리는 게 우리 이민 1세대 분들이 아무래도 한국어로 진료하고 상담하고 치료받으시기를 선호하세요. 예, 그래서 혹시나 언어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으실까 싶어갖고 여쭤봤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이 젊어 보여도 젊지가 않아요. 저희가 30 후반에서 40 후반이기 때문에 아, 지금 네. 레인지를 되게 크게 잡으시네요. 30 아니, 후반에서 저도 40 후반이면. 30은 네. 없고 40부터. 40부터신 거죠, 다. 예. 네, 예, 다 비슷한 연배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광고를 저희가 들었잖아요. 스케일링 말씀하시다가 예. 네. 스케일링이 이제 보통 치아를 청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치아도 물론 하지만 치아보다도 이제 잇몸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 하면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검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입 아하고 열면 보이는 이제 핑크색 살 이걸 잇몸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그 밑에 있는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를 잡는 뼈 고기라 그거와 잇몸을 청소해 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입냄새가 나는 가장 큰 이유도 치아가 엄청 썩어 있어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썩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입냄새가 난다 이러면 대부분 치주염 치주염. 네, 거기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치아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충치는 안 생기지만 결국 그 임플란트라는 걸 잡고 있는 건 그 밑에 있는 치조골, 그 뼈거든요. 잇몸이 잡고 있는 거라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스케일링 하셔야 되고 그 치주를 잘 관리하시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빨 내추럴 티스, 이 생리를 오래 보관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1년에 2번은 꼭 권해드려요. 그래서 못 하시는 바쁘신 분들은 2번 못 오셔도 되는데 한 번은 꼭 오셔서 그래도 클리닝 하시고 옆에 치석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어요.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 떼고 정리하면 깔끔하게 기분 좋아지시기 때문에 하시고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검진하시는 거는 권해드립니다. 선생님은 그거를 깔끔하고 기분 좋으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 주변에 치과를 가기를 되게 좀 이렇게 겁내하시는 분들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우선은 그 뾰족한 걸로 긁고 그 소리 그렇죠. 다들 그것 거기 때문에 거기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서 누워야 좀 편안할까요? 일단 저희 치과 의사들도 그 자리에 앉으면 떨리고요. 음.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그 클리닝 할 때, 스케일링 할 때 그런 뾰족한 도구들이 소리를 내면서 찡하면서 이제 치석을 제거할 때 치아도 갈리는 거 아니냐 하고 나서 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로는 치아가 절대 손상되지는 않으시고요. 그게 치석이 없어지시는데 치석이 크신 분들일수록 이제 떨어져 나갈 때 이제 떨어지고 나서 많이 시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한동안 오랫동안 그 네, 자리에 이렇게 있던 붙어 게 있어서 나가니까 어떤 분들이 간혹 어떤 분은 그 치아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이제 그건 치석이시고요. 그거 없어지고 나면 시릴 수 있지만 시린 것도 몇 주 지나시면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치석이 그렇게 제거가 되고 나면 이제 그 공간이 많이 비게 되잖아요. 네네. 치아 사이사이에. 그렇게 되면 그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깨끗한 치아를 다음 스케일링까지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이제 치간 사이 공간인데요. 네. 치아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사각형으로 이제 만화 그릴 때는 우리가 치아를 사각형으로 그리는데 방패 모양이에요. 치아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뚱뚱하고 내려갈수록 좀 이렇게 그렇죠. 가늘어지는 이런 방패 모양이기 때문에 치아가 방패가 2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이에 삼각형으로 비는 공간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20대 이럴 때까지는 잇몸이 위에 올라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아니면 케어를 잘 못 해주셨을 때 잇몸이 이제 꺼진다 그러죠. 이제 잇몸이 꺼진다라는 건 그 핑크색 살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치조골 뼈가 내려가면서 그 살은 그냥 따라 내려가고 그러면서 그 삼각형 공간이 생기면서 치아 뿌리가 이제 드러나면서 좀 시려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근데 사람 몸이 스마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관리를 이제 치실 잘 하시고 또 이제 병원에서 플로라이드 불소 네. 트리트먼트 그걸 하시면 불소라는 게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시린 부분을 불소 트리트먼트를 하면 많이 좋아지세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치약도 뭐 센소다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네네네.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불소가 많이 함유된 치약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좀 되나요? 그 네, 치약을 도움이 사용하면? 돼요. 그것도 되고요. 어. 나는 그거 해도 너무 시렵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저희가 펄스크립션을 써드릴 수 있는 치약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플로라이드가 뭐 센소다인보다도 더 많은 일반 치약보다 훨씬 많은데 그런 거 펄스크립션 받으셔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일반 치약으로 하시고 보통 저는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아침에는 이제 뭐 일반 치약으로 민트 맛 이런 거로 좀 상큼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민트 이런 건 없어도 치아에 좀 단단하게 해주는 불소 치약 병원에 오셔서 펄스크립션 받으시면 시린 게 훨씬 좋아지십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저는 정말 잇몸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그런 치약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네. 그 충치 예방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나 저희 가족도 다 그걸 쓰고 있습니다. 아, 코스코에서 파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그거는 펄스크립션이 있어야 지금 돼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네. 또 펄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보험 있으시면 약국에서 한 5불 정도 코페이만 내고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병원에 가서 한번 펄스크립션 부탁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 중이거나 뭔가 이렇게 치료가 당장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병원에 찾아가서 나 그 치약 한번 써보고 싶다 하면 받을 수 있는 네, 프레스크립션을? 그럼요. 검진겸 오셔서 검진도 하시고 네. 스케일링도 한번 하시고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면서도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또 특히 정부 기관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리밋이 아예 없는 보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이제 한국 분들이 영어 때문에 아니면 바빠서 병원을 못 그렇죠. 가시니까 네. 보험 있으시면서도 놓치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한번 오셔서 처음부터 오자마자 누워라 그리고 드리라고 아프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은 없기 때문에 처음 가면 아프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처음은 안심하고 오셔도 좋아요. 일단 한번 오셔서 그 기억이 검진하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이 정말 정말 오래 가요. 아유. 치과 가서 이빨 뽑히고 누워라 이 기억이요. 맞아요. 예전에는 네. 막 묶어놓고 뽑고 막 맞아요,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불소 치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미국은 굉장히 모르겠어요. 한국도 요즘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 치과를 정기적으로 가서 불소를 이렇게 그 스트로베리 껌이라고 선생님들이 속이시더라고요. 그거를 이빨에다가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그게 불소 치료인가요? 네네 불소가 이제 영어로는 플로라이드라고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나눠줘서 가글도 하고 그랬어요. 그 국민학교 시절 때 아.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게 네. 불소가 애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게 많이 삼키면,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죠 삼키면 네. 왜냐하면 하지만 일단은 성인한테는 네. 100% 안전하다고 나왔고요. 이제 불소라는 게 몸에 들어가서 다른 게 아니라 뼈에 이제 디파짓이 될 수가 있어서 얘기를 나왔는데 많이 그게 어느 정도 양 이상의 걸 삼켰으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치약도 사실 불소를 빼고 미국 같은 경우는 팔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아까 그 껌이라고 하신 거는 일부러 그래서 불소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치아에 붙여놔서 몸에 들어가는 거 대비 치아에 붙여서 치아를 단단하게 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일부러 잘 못 삼키게끔 해서 끈적끈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게 그래서 뭔지 그렇구나. 입에 막 붙는다 네, 들러붙는다 얘기하는데 네. 그러라고 만든 거라 아, 네, 그래서 아이들 있으시면은 저는 네. 그거는 권해드리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불소에 대한 그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물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는 물 그렇죠. 자체에도 네. 시에서 넣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게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치아에 딱 붙어 있게 되어 있었군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껌을 주셨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른 같은 경우는 불소 치료를 가서 뭐 따로 또 이렇게 브러쉬로 뭐 묻혀주시고 하시나요? 네네 똑같은 거를 똑같이? 미국 분들은 많이 하세요. 근데 아. 한국 분들은 많이 안 하시는 게 그거가 애들은 보험 커버가 다 돼요. 그 가버먼트에서도 네.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네. 어른들은 네 치아는 네 책임이다 이런 그 주의이기 때문에 그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얼마 되진 않아요. 한 2-30불 정도 이 정도인데도 보험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도 이제 당연히 편안하게 해라 이렇게 권하지는 못해서 안 하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좀 한 가지 좀 놀랐던 거는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 싶을 정도로 다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서 보면 다 교정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네. 네네.
이게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꼭 그런 건 없는데 네. 이제 그 교정하기 전에 이제 다른 이제 제너럴 선생님이시나 아니면은 이제 소아과 치과 선생님이 봤을 때 교정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제 추천해드리겠죠.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어서 구강 구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뭐가 좀 다른가 아니면은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 보시기에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정을 꼭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진단이 많이 나오나요? 아니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네. 사실 일찍 할수록 아이들한테 편해요. 그러니까 음. 교정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이미 나 있는 치아를 삐뚤어진 거를 내가 돌리거나 세우거나 눕히거나 해서 나란히 맞추는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자라는 동안 이 턱뼈가 자라는 모양 이런 거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게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성인들은 우리가 뭐 양악 수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턱뼈 모양을 바꿀 수는 없는데 애들은 이제 자라는 동안 내가 이상하게 아래턱이 너무 튀어나온다. 아니면 윗니가 너무 뻐드랑니 같이 나온다. 아랫니가 사실 윗니 살짝 뒤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아랫니가 오히려 앞에 있다. 이럴 때 이런 영어로 이제 헤드기어라 그래서 머리에 씌우는 거 아니면 입안에 펠러럴 익스펜더라 해서 치아 이 모양 아치 자체를 크게 만드는 거 여러 방식으로 뼈를 미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교정과 전문의들이 하는 거라 어릴 때 하면 나중에 훨씬 수월하게 큰 이제 뭐 양악수술이나 그렇게 가지 않고도 이제 구강 구조뿐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얼굴 골격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걸 많이 권해드리고요. 보통은 11살 정도가 옷이 가장 적절한 타입입니다. 그 전에는 애들이 오면 너무 힘들고 애들도 이제 아프고 잘 이제 껴놔도 귀찮으니까 떼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11살 전에는 보통 안 하셔도 되고 한 10살 정도 와서 검진 한번 받으시고 이제 언제쯤 시작하면 제일 좋을까요? 하면 아이들마다 또 이제 치아 나와 있는 이 속도가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좀 빨리 하는 애가 있고 늦게 하는 애가 있는 것처럼 그 타이밍이 달라서 한 11살 위주로 해서 11살 넘기시고 오시기 전에 오시는 게 아마 아이들한테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기 때 그 유아 때 이 치아는 다 이제 빠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영구치아가 나와 있을 때 이제 교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다 빠지기 전에 딱 시작을 빠지기 합니다. 전에? 그래서 아, 영구치가 그래요? 나올 때 이제 아. 어금니가 한두 개 정도는 나오고 다 빠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치아를 올바른 포지션에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더 좋죠. 이미 나와 있는 걸 잡아 비트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포지션에 나오게 하는 거를 가이드해 주는 교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마 다 성인이 되고 오시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도 그 교정 전문의 선생님 협진을 또 하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 보시고 가장 좋은 포지션에 나오게끔 그게 아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오늘 선생님들 나오셨으니까 정말 제가 궁금한 거 정말 많이 여쭤보게 되는데요. 우리 안과 선생님들 중에 라식 수술 안 하신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치과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교정 하시나요? 꼭 필요하다 하면 머스트 하시나요? 아니면 원장님 교정하셨어요? 저는 안 했는데 아, 저는 안 했는데 네. 주변에서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예. 저는 2번 했습니다. 아, 2번 하셨어요. 네네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낼 때는 그렇게 교정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생각을 좀 시리어스하게 안 하시고 그리고 많이들 안 하니까 그냥 그런 채로 살았는데 나이 먹고 이제 보니까 미용적인 목적에서도 교정을 좀 하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으려나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나이가 한 40, 50대쯤 넘어서 만약에 교정을 한다. 네네. 그러면 철사를 끼고 그 철도를 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즘이 아니라 한 개발된 지 10년 넘었는데 투명한 교정, 투명 교정 같이 이제 철도 대신에 꼈는지 안 꼈는지 알 수 없게 이렇게 투명하게 끼고 다니는 이제 교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성인들도 그걸로 많이 하고 계시고요. 장점은 이제 그걸 껴도 전혀 이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근데 단점은 이제 그걸 끼고 있는 동안 이제 먹거나 할 때 좀 제약이 있다는 거, 마시거나 할 때 좀 제약이 있다는 거. 빼고 먹고 마시고 할 수는 없나요? 빼고 뺐다 드셔야 하니까. 되고요. 네. 빼고 드시는데 바로 이제 불편하니까. 씻고서 다시 끼셔야 되고 커피 같은 거를 드시면은 와인 같은 걸 드시면은 그 교정 장치랑 치아 사이에 이제 껴 있으면 그대로 다 스테인이 끼기 때문에
그런 거 마시고 나서도 와인 드시고 나서도 물로 한번 헹구시고 다시 끼시고 이러셔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 지켜주고 계시고 예, 만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진 않아요. 뭐 먹을 때 뺐다가 네 끼고. 근데 이제 그거를 꼈다 뺐다 하려면은 그렇게 퍼블릭에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꼭 이제 화장실이 있는 곳을 가야 된다거나 뭐 요런 좀 그런 건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엔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예, 보통 투명 그러려니 교정기를 하고. 뭐 인비사인이라고도 네, 하고 네, 많이 네,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하기 때문에 음. 또 어떤 20대 이런 애들은 애들은 아니죠. 여러분 네, 여러 아유, 이제, 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애죠 그렇죠. 뭐. 예, 네. 그런 분들은 이런 투명 교정 하는 거 하나 자체가 또 그 소셜 스테러스로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또 돈이 몇백 불 드는 돈도 아니고 몇천 불 하는 거니까 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그걸 또 갖고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가 할 거 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티네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메탈 브레이스 이그뭐 철도라 네, 그러셨나요? 철도. 예. 네. 이제 셀러는 이제 메탈 브레이스랑 인비사인이랑 어떤 게 좋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전에는 이제 펑션 때문에 메탈이 좀 더 빠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투명 교정기로 이제 R&D 리서치가 옮겨왔기 때문에 그쪽이 더 좋아져서 펑션은 상관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애들 그 컴플라이언스 그 잘 차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기간이 메탈 좀 하는 길어질 경우가 수도 아니요 기간은 있나요? 거의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남자아이들 약간 요즘에 이제 성차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네. 소신 발언하자면 남자아이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 네, 이런 카페테리아에서 이제 먹다가 빼놓고 운동하다가 빼놓고 거의 두 명에 한 명은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네, 100% 잊어버리기 때문에 부러뜨리고. 예, 그게 자꾸 그러면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러는 거는 병원에서 뭐 그런 거 하고 차지를 하고 하진 않는데 매번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고 오고 그러면 그게 또 차지가 들어가면 진료비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보셨을 때 우리 애는 그래도 좀 차분하다 이러면은 그런 투명 교정기가 좋고요. 얘는 우리 애지만 좀 별나다. 넌 내 아들이지만 좀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 메탈 브레이스로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잃어버리거나 네, 이제 잘 관수 네,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애들은 되면 이제 그냥 브레이스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고요. 이제 어느 정도 되고 한 10대 후반 되면은 이제 자기가 제 거 관리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얼라이너라고 해서 투명 교정기를 많이 끼죠. 그러게요. 오히려 이렇게 성인분들이 교정을 할 때 투명 교정기를 끼는 게 조금 더 컴포터블 편안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사회생활 할 네, 때도 그럼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럼 요즘에 그러면 투명 교정기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네, 저희는 이제 보통 오시면 이제 성인들도 클리닝 하시면 스케일링 하시면서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뭔가를 할 때 항상 예전에 본을 뜬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치과에서 입안에 이제 우악스럽게 잔뜩 맞아요. 넣어서 네. 이걸 뜨는데 요즘은 이제 스캔이라 그래서 입안에 넣어서 뭔가 본을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이저 같은 빗으로 스캔을 뜨면 내 잇몸과 치아의 모양이 스크린에 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가 뭐 치석이 있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 걸 설명을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생겼네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하시고 보통 이제 원장님이 먼저 상담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스캔 뜬 이미지를 갖고 저희 교정 선생님이 협진하시는 분이 보시고 요거는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면 굳이 사실 완벽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하고 이게 내가 트라우마가 있다 아이들이 아니면 이거는 조금 불편하다.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다. 이런 분들은 하시지만 굳이 뭐 한 개 두 개 삐뚤어진 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정 선생님이 같이 보시고 요 정도 하면 이게 뭐 9개월 케이스다, 18개월 케이스다. 물론 그러면 또 치료비도 측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셔서 교정 선생님을 보셔야 되는 날은 교정 선생님 보시고 아닌 날은 또 심선생님이 또 이제 보셔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클리어 라이너 투명 교정기를 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진료와 치료가 다 한 곳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정 전문 하시는 그 닥터 오피스를 가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스케일링이나 기본 검진을 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또 아이가 다니던 원래 다니고 있던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스케일링하고 그리고 이제 교정으로 가고 이런 경우도 그게 이제 있었거든요. 투명 교정일 때 네. 원래 이제 그 와이어로 할 때는 그랬었는데 이제 투명 교정하면서 많은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치과에 이제 그 교정과 선생님분들이 자기 환자분들 이제 보내서 충치 치료나 그런 거 네네네. 부탁하시는데 네. 예, 저희도 이제 교정 교정 시작하면서 예, 저희랑 같이 협진하신 분이 계셔서 따로 안 보내도 되고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럼 선생님 오피스에서 투명 교정을 시작하신 거는 얼마나 되신 지금 거예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은 원스톱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안할 것 같아요. 로케이션도 플러싱 가까운 데 있고 하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들 그 교정은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마무리를 하고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거 제가 할 시간이 될까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교정 말고 이제 어르신들 분들 중에서도 치과 치료 때문에 많이들 이제 상담 필요하시는데 그 중년 나이시네요. 네. 차가운 물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이가 이렇게 시린 증상이 이렇게 있다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통증이 오래되거나 이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치과를 가서 내가 검사를 제대로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기셨나 봐요. 그런데 혹시 이럴 경우에는 치아 손상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런 시린 증상은 나이가 조금 들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뭐 그런 증상인가요? 일단 두 가지 경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충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작은 충치가 있는 거 가지고는 모르세요. 정기 검진 오시기 전까지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체크업 엑스레이 같은 거 찍고 체크업 하면서 이제 충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셔서 아 제가 충치가 있었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정도로 충치는 약간 시린 거를 많이 발생시키는 수도 있지만 큰 충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시린 거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 30대 40대 여성분이면은 아마 이제 그 잇몸이 살짝 내려가시면서 아까 이제 오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잇몸 살짝 내려가면서 이제 뿌리 부분이 좀 노출이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시리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단순히 노출된 게 아니라 이제 또 그쪽 뿌리 부분이 이제 좀 패이기도 하세요. 이제 저는 약간 노화라고도 하는데 젊은 10대, 20대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30대 되시면서 40대 되시면서 그 부분이 뿌리 부분이 파이면은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시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소 치료도 할 수 있는데 또 많이 파이기 시작하시면 이제 거기 음식물들이 또 쌓이기 시작하셔서 맞아요. 거기서 네. 새로운 또 충치가 생기시는 분들 계셔서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필링을 넣어드리면은 아, 간단하면서 네. 치아는 갈지 않고 간단하면서 이제 금방 끝나고 시린 것도 많이 없어지시고 아, 그 네. 필링을 넣는다는 그 말씀이 이게 넣고 나서 밖에서 봤을 때 보이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어떤 네, 그 의미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치아가 잇몸이 결국 꺼지는 거잖아요. 이제 잇몸이 꺼지면 이제 뿌리가 드러나는데 사람 뿌리에는 에나멜이라 하는 상아질이 없어요. 네. 그 상아질은 그 치아 머리 위에 크라운 딱 우리 눈에 보이는 거기에만 있고 뿌리는 상아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린 건데 그 상아질이 없는 부분은 또 썩기도 쉬워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치핑이 나서 깨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데미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기를 커버를 하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걸 이제 하얀색 치아 색깔 레진으로 덮어주는 거기 아, 때문에 치아 색깔이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전에는 그 상아질이 없는 치아는 노래요. 그래서 사람 치아는 원래 누런 게 노멀한 거거든요. 그 위에 하얀 상아질이 있어서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상아질이 얇아지거나 데미지가 나면 하면서 더 누래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노란 부분을 덮어주니까 네, 미용 쪽으로는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끔 이렇게 햇볕이 강한 데서 밝은 곳에서 치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크랙이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금이 가 있는 게 있는 치아가 보여요. 근데 네네. 그게 뭐 되게 그 금이 뭐 아주 심하게 가서 두 조각이 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아주 살짝 스크래치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떼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거는 솔직히 너무 많은 분들이 다 네. 가지고 계세요. 아, 그래서 굳이 필요 없다. 정상적인 라인이어서 특히 앞니에 이제 그런 거 네, 많이 맞아요. 발견하시는데 네. 앞니에 있는 그런 거는 진짜 크랙일 수도 있지만은 증상이 없고 갑자기 그냥 발견했다 거울보다 그럼 대부분 그냥 정상적인 라인이실 때가 많으시고요.
그래도 체크업 받으셔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체크업 그 받으셔야죠. 크랙이 그냥 크랙만 보이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그걸로 네. 떼우는 건 사실 과잉 치료인데요. 아. 그 크랙을 놔뒀을 때 만약에 이제 정말로 이게 갈라졌을 때 하면 충치 떼우는 걸로 되지 않고 그 크랙이 난 투수는 대부분 발치해서 뽑아야 되거나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워서 네.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거나 보통 공사가 커요 쉬운 말로. 그래서 아. 크랙이 그냥 미세한 마이크로 프랙처라 하는 네네. 그런 거면 전혀 안 건드리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검진하셔서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체크업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진은 꼭 받으시지만 꼭 떼울 필요는 필요는 아닌 없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떼우고 치료가 급하게 들어가야 할 컨디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컨디션이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게 있다 해서 그 신경이 쓰인다 하면 일단은 검진은 받으시고 하지만 검진 받으셨을 때 실제로 이걸 떼우고 뭘 해야 된다 할 가능성은 좀 적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요즘엔 그 엑스레이는 무조건 가면은 무조건 찍잖아요. 문제가 없더라도 한번 찍고 나서 선생님들이 보셔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네. 엑스레이. 그리고 엑스레이도 예전에는 이제 방사선이 많아서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이제 엑스레이 찍는다 하면 간호사고 의사고 다 방에서 탈출해요. 맞아요. 다 탈출해서 네. 숨고 그러고 네. 나 혼자 방에서 이러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요즘은 이제 안 그러나요? 장비가 많이 바뀌어서 네. 저희가 이제 찍는 이제 치아가 보이는 엑스레이 한 장, 그 한 장이 그 햇빛에서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 4, 5분 정도 그냥 밖에서 걸어 다니는 정도. 우리가 하루에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웨이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 네네. 거기서도 방사선이 있거든요. 그거 노출하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양이기 때문에 이제 뭐 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CT를 찍는다. 그러면 물론 훨씬 많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충치 상담 이런 것 때문에 한 장, 두 장 찍는 거는 밖에서 내가 하루에 10분도 나는 안 나가고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러면 괜찮지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 걱정하실 그래요?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다 나가주세요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점점 좋아졌어요. 아, 네. 이제 그거 반은 버릇이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실제로 안에서 이제 그걸 들고 찍는 이제 간호사분들은 예전처럼 이제 그 납으로 된 에이프론 네. 그거 안 쓰고 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그러세요? 예, 기계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시는 건 이론적으로 하시는데 이런 장비 기술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되시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 퍼스널한 네네네. 질문이었나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네. 보수 교육이라는 걸 네, 계속 네, 받아요. 그래서 네. 졸업하기 위해서 한 거는 일반적인 치과 생활을 하기 위한 딱 기본적인 걸 네, 학교에서 네, 배우고요. 그 후에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레지던트를 하고 이제 음. 매년 1년에 한 번에서 뭐 많으면 한 4번까지 보수 교육을 받으러 다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 이런 걸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젊으시니까 젊으신 것처럼 보이니까 아, 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테크놀로지 이런 걸 좋아하셔서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는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 요즘에 해서 절개 없이 이제 CT랑 아까 말씀드린 스캔을 떠서 이미지를 이렇게 합쳐서 하면 절개하지 않고도 안에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절개 시술도 하고요. 테크놀로지에 많은 그래도 신경과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거 너무 중요해졌어요. 요즘에는 워낙에 뭐 차도 하루가 다르게 맞아요. 예, 네. 사양이 달라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선생님들 과연 이 텍스트로 공부만 하시다가 오늘 아침에 보셨겠지만 저 이 유튜브 하나 저 지금 만지는 것도 이렇게 거의 1시간 넘게 이렇게 헤매고 지금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치료 목적으로 기계를 다루셔야 되고 이제 하는데 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네, 저희도 업데이트 되시는지. 챗GPT한테 안 잡아먹히려면 계속 공부해야죠. 아, 그러게요. 요즘 무서운 세상이 왔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럼 선생님들 그 한번 전화번호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요일도 오픈하신다고 그랬고 매달 셋째 주 일요일이고요. 시간은 아까 11시부터 11시부터 5시까지. 5시까지. 그다음 전화번호는 718-358-5488이고요. 그러면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경우는 원장님 직접 하시나요? 네네네. 아, 너무 자신 있게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네, 그런 보이스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럼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치아를 많이 사용하신 연령대 분에서 많이 오시겠죠? 아니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고요. 예, 아. 당연히 나이 많으신 분들 하시고 젊은 분들이 임플란트 하는 이유는 어떤 여러 사고로? 가지로 이제 사고로 이르신 분들도 계시고 충치가 너무 커서 발치하셔야 되는 경우도 계시고 충치가 없더라도 뭐 잘못 씹거나
아니면 밤에 치아를 갈아서 이렇게 또 치아에 금이 간 상태로 아.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예. 그리고 나이가드 같은 거 권해주시지 않으세요? 만약 네, 치아 많이 맞습니다. 갈고 예. 막 자는데 막 이 악물고 자는 사람 있어요. 아, 지금 실제로 저도 치아를 네. 갈아서 네. 지금 나이가드를 한 반년 정도부터 이제 끼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제 치아도 좀 크랙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치아는 어느 분께 맡기세요? 이제 오 선생님한테 맡겨요. 아 네. 서로 상부상조 하시는 거예요? 자기 머리 자기가 깎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죠. 근데 너무 이 재능 기부 너무 좋다. 돈 받으시나요? 저희 해준 만큼 받습니다. 해준 만큼 네, 네. 네, 너무 재치 있으시고 네 우리 능력 있으신 선생님 두 분 모시고 함께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질문을 좀 드렸어야 되는 건데 때를 놓쳤어요. 우리 그 교정에 대해서 아이들 중에 교정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데 미국 그 교육 커리큘럼상 악기를 다루는 교육 그 수업이 많아요. 그 부는 악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그럴 경우에 교정이 싫어서 핑계를 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정기를 끼면 부는 악기를 부는데 문제가 있다. 내 실력이 안 나온다. 막 이런 핑계를 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아이를 미워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명 교정을 그래서도 많이 하고요. 아. 특히 이제 부는 악기도 있지만 성악하는 친구들이 네네. 발음이 안 된다. 성악이 음. 예전처럼 그런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음악하는 분들은 아이도 그렇고 아니면 청소년들도 그렇고 투명 교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투명 교정은 그만큼 좀 덜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그거 하는 동안은 빼고 있는 게 좋죠. 빼고 있다가 네네네. 하니까 꼈다 뺐다 하는 그런 플렉서블한 게 있어서 네네. 투명 하루 교정을 투명 교정기라는 건 하루에 뭐 20시간에서 많으면 22시간 그 정도면 굉장히 잘 차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정도도 못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다 하면 중간에 뭐 1시간씩 이렇게 빼서 다른 거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참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정신없는 월요일이지만 함께 해주신 두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선생님들의 인포메이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생각하는 치과 플러싱 띵크덴탈 10,000개 이상의 임플란트 성공 케이스로 함께 하시고요. 718-358-5488 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